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최근 들어 메르스, 중동 호흡기 질환 진정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위생관리, 특히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건강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이니까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충남지부 본부장 정순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의료상담과장 노은중입니다. 두 분은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보니까 이제 미모의 동안, 감사합니다. 또 동안의 미모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건강관리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본부장님이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64년도에 출범을 해서 50년 넘게 전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온 기관인데, 80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이 새롭게 기생충 박멸협회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개칭이 되면서부터 저희들이 시민 또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80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목적은 건강한 시민, 건강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수명을 120세까지 연장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익의료 전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국에 16개 지부가 있지만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충남지부는 165명의 직원으로서 전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들의 건강 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65명 중에는 그 중에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의료진들이 18명 포진되어 있고, 상근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염려되는 부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저희가 대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공익 의료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일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 테고 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도 특히 이제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극복할 테고, 네.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오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던데, 네네. 건강관리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만 네. 왜 중요한지, 또 그런 의미, 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 네. 좀 한번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 건강 120세를 말하는 시대인데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정기적인 검진이 이 건강 관리의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병장수가 어떻게 보면 인류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병장수의 시대가 올 것도 같은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제 저희 역할이 저희 같이 이제 예방
검진은 치료의 개념보다 예방의 개념이니까 예방 쪽에서의 좀 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방 쪽의 노력만 충분히 하고 확대하고 더 연구 개발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압축해서 간단하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정기 건강 검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국 건강관리협회에서 네. 그 전화를 하니까 우리 네. 본부장님한테 네. 뭐 메디체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메디체크가 그럼 메디컬 네. 뭐 이런 얘기 네. 같은데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메디체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메디체크는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브랜드거든요. 브랜드인데 메디체크라고 하는 의미는 고객의 그 건강 상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체크하는 건강 검진을 말하는 거고,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증진 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 건강 그 증진 서비스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메디체크 물론 이제 본부장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셔서 뭐 알겠는데 이제 메디체크의 검사 항목이라고 할까? 네. 주로 일반인들이 1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다면 네. 과장님이 한번 네네.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건강검진은 그 예방의 개념인데요. 그 이런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그 단기간에, 물론 요즘 같은 이제 급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급성 질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만성 질환에 대한 이런 만성 질환은 서서히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암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비만 같은 이런 생활습관병, 그 크게 이 두 가지의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검사 항목들은 이런 암의 예방과 그다음 이런 생활습관병의 예방에 그 검증이 된 검사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검사는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압이라든지 당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우리가 뭐 간기이라든지 이런 그 혈액을 통한 검사가 기본 베이스로 된 상황에서 암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암 검진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시행한 5대 암이 있습니다. 그 암은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여성에 있어서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건강 검진이 베이스로 해서 개인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강 검진은 또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에도 이제 융복합적인 사고 방식이 있어서 의료 관광을 합쳐서 의료 관광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뭐 중산층 이상, 뭐 중증 환자들은 어렵겠지만 환자 한 분이 건강 검진을 하러 온다고 하면 건강하신 분이니까 가족들까지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와 관광 뭐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구상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 네, 있죠. 예. 제가 2003년도에 부산에서 근무할 때부터 의료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의료 관광을 위해서 중국의 상해도 갔다 와봤고 또 최근에는 2013년도, 14년도에는 대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구시가 의료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2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발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중국인들을 오게 하고 하니까 건강검진하고 융합이 되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데 대전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어떠한 그 경제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대전을 많이 알려서 이게 좀 활성화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충남지부 같은데도 저희도 이미 의료 관광에 대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의료 환경과 장비와 인력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 관광에 대한 어떤 구축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의료 관광에 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전에 어떤 특화된 사업을 위해서는 의료 관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건강 검진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노하우라고 할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력도 한번 따져봐야 될 테고. 그러면 그런 인력과 장비는 뭐 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구비할 수가 있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네. 근데 이 노하우나 경험 같은 것은 세월과 정비례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그 건강검진도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뭐 이런 것을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지금 시도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시고 있나요? 저희는 그 전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합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그런 건강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어떠한 그 병력이랄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개인에 맞는 선별 검사를 하신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런 그 통합 프로그램의 어떤 구축에 따른 개인별 그런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는 다 돼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중동 호흡기 질환 메르스를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죠. 예, 지금 거의 국가 재앙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통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원인부터 감염 경로라든지 확장에 대한 정확한 경로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라고 하면 손만 깨끗이 씻어라 뭐 이런 정도인데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지 말아야 되고 네. 이런 것이 자칫 더 큰 공포심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을 확산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에 이제 중동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예. 평소에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건강 관리에 관한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저는 이제 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비법은 저는 다 알고 계시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예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제가 항상 상담하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이럴 분들한테 항상 술은 정량 드십시오, 술 줄이십시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역할을 저희 건강관리협회에서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제가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항상 차 없이 걸어다니고 그다음 저녁 일찍 먹고 과식 안 하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저한테 습관화되고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조언을 드리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그분이 1년 후에 오셔서 저 짧은 말에도 변화가 있으셔서 저희 협회에 오셔서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좋아지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계속 채찍질을 하게 되고 제가 저를 위해서 방문한 저희 협회를 위해서 방문하신 그런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노력할 수 있는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 대한 그 비법은 가장 기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건강 교과서이시구만요, 노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정 본부장님은 그 건강관리협회 오래 근무하셨는데 네. 특별히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기본에 충실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이루어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그 가급적이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면서 건강한 생활, 좋은 생활,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런 실천, 요게 그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그리고 그 적극적인 사고, 그 다음에 또 정신력, 이러한 것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냐.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충분한 수면은 건강 유지의 큰 비법이고,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건강검진도 같이 이렇게 해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위험 신호랄지 경계가 되는 부분들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건강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물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 본부장님 네. 평소에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어떤 비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전 시민의 건강 홍보 대사, 건강 그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저희 협회의 이미지에도 구김이 갈 것이고, 거기에 버금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 때문에 네, 동안 피부를 유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뭐 네. 특별히 무슨 나는 뭐 자기 전에 찬물로 세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젊어진다. 네. 뭐 이런 메시지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WHO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건강을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한 것 같아요.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 나아가서는 어떤 종교나 신앙을 갖는 것을 포함해서 우주의 본질, 인간의 본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영적 건강까지도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사업 수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거 2가지 정도 아닙니까? 더 나아가 사회적 건강 것까지도 하고 계세요?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건강관리협회 사업을 이런 기준으로 뭐 이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측면은 뭐 당연히 하고 계실 테고, 네. 사회공헌 활동, 뭐 네. 공유가치 네. 창출을 위한 어떤 그 활동 내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줘 보시죠. 저희는 그 전국적으로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국내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자체 국내에서는 그 사회공헌 활동 사업 지침이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 국민 그 어머니 봉사단, 이 건협 어머니 봉사단이 이렇게 각 지부들마다 마련되어 있어서 월 1회 그런 사회 이웃의 어떤 그런 그 같이 그 사회 활동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 그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정신적인 교류를 통해서 같이 행동하고 있고, 또는 그런 뭐 환경 정화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사화가 노랑 붓꽃인데, 그 아일리스라고 하는 꽃이죠. 이 노랑 나를 붓꽃. 잊지 마시오. 네, 그 아일리스라고 하는 노랑 그 붓꽃이 저희 사화인데, 전국에 저희가 지금 한 50만 촉, 100만 촉 이상 가까이 작년도에 심었고, 이렇게 심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유동천에다가 한
만촉 심었고 올해 또 만촉을 또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 노랗게 물들어가는 사회를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건강한 사회를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서 실시 학술 교류도 하고 있고, 라오스나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다가 저희가 우물 정수 사업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뭐 기생충 사업도 전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 붓꽃이라고 하면 창포 아닌가요? 네. 그 수질을 정화시키는 수질 네. 정화 식물 같은데. 생태 특별히 그걸 노란 붓꽃 창포를 사화로 채택하고 네. 그 식재 운동을 벌리시는 어떤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있죠. 예. 그 노랑 붓꽃이 수질 정화도 하면서 그 자연 생태에 굉장히 이렇게 수명이 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올해 51주년이잖아요.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에 그 어려운 그런 그 고비를 다 견뎌내면서도 이렇게 건강검진의 1인자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모습이 그 노랑 붓꽃의 성질과 저희하고 자생력이 굉장히 강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의사시니까 네네.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건강 검진을 사전에 하게 되면 네네. 치유가 우리가 그 뭐 난치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질환도 네네. 치유가 가능합니까? 이런 건강 검진을 하는 가장 그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조기 발견에 대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요즘 아시겠지만 암에 대한 부분들도 조기 발견만 되면 거의 완치되는 수준까지 그렇게 의학적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조기 발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면서 저희의 사명이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조기 발견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 발견이 돼서 아주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더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우선은 조기 발견을 통한 그 말씀하신 대로 완치에 대한 부분들은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놀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발견만 하면 충분히 저희 그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례로 폐암 같은 경우에도 조기 발견이 지금 가능합니다. 조기 발견만 하시게 되면 수술 완치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께서 폐암 조기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3차 항암 치료까지 끝나고 지금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건강을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WHO 분류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사회적 건강까지도 네. 얘기하거든요. 이제 저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너나 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렇죠. 최근 메르스 같은 네, 경우 네. 감염자 네. 하나만 있다고 하면 식당부터 시작해서 뭐 병원을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건강 관리를 받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네. 일정 부분 자기 부담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건강 검진 비용 때문에 건강 검진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이 협회 차원에서 있으신가요?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예. 홀수 짝수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런 건강검진을 그건 좀 제공을, 일반적인 거고. 일반적인 예. 거지만 일반적인 검사에 그다음에 암검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건강검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검사를 꼭 받으시면서
자기의 어떤 가족력이나 더불어서 공단검사에서 미흡한 검사들이 있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들 하신다면 경제적인 비용도 줄이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만 잘 참여하시면 그런 자신의 어떤 질병의 유무 같은 것들은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 자신의 건강 상태가 현재 어느 상태이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 사회생활 참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죠. 예, 어떤 부분은 뭐 재검을 해야 된다든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홀수치 합수대로 이제 네, 받는데 네. 이게 이제 찝찝하니까 네. 돈을 부담해서 받아야 되는데 만약 네. 그러한 여유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생략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국민건강 그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5대 암이잖아요. 5대 암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이제 폐암이나 기타 나머지 뭐 갑상선 그다음에 뭐 머리 뇌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 공단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선별해서 잘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검사를 잘 효과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차원의 네. 그 국민 건강 관리 정책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네. 뭐 건강관리협회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네. 구성원들 숫자도 대전 충남 지부만 해도 많네요. 네. 전문 의료진이 18분이나 계시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건강관리 검진 업무가 뭐 주 업무이긴 하겠지만 그 광범위한 그 일반 국민이나 주민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거기에 뭐 관련됐든 관련이 안 됐든 광의료는 다 건강에 관련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건강관리협회에서 중부권 최대의 건강검진센터이지만 전국적으로 저희가 또 금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국군 의장병들을 대상으로 15개 부대에 1,500명 대상으로 지금 그 건강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450명의 금연 클리닉도 해주고 있고 저희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29회에 지금 금연 그 교육 있죠. 그것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금연 사업을 저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금연 활동. 네. 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 이러면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한테 뭐 연탄을 날려 준다든지 김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불우 가정에서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못한다는 등록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활동 네, 같은 그런 것도 것도 하죠. 예.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왔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공헌 활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거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배정이 되게 되면 올해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족에게 제가 100만 원 성금을 지원을 해줬고 또 세터민들 가족을 위해서 물품을 또 지원을 해줬고 그 외에 이제 소외계층이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사일존 그런 관계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때 당시에 뭐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이제 이런 데 있으면은 일사일존 맺어서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판매도 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한테만 너무 제가 질문을 많이 하신 거 네.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제 노 과장님은 네. 이제 의사시고 이제 의사가 이런 건강관리협회에 참여하신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기요? 예. 저는 의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이런 제가 여기 우리 건강관리협회 지금 온 지 한 12년째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도 물론 개업도 약간 한 시간이 있었지만 좀 이제 보건소 조직에 있었고 항상 지금 돌이켜 보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20년 이상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그 80% 이상을
우리 이런 보건 그 예방 조직에서 예방 조직에서 근무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뭐 계기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근무하면서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서 대전에 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우리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무하면서 나를 맡고 우리 조직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저를 믿고 오시는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그 예방이라든지 이 건강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 죄송한 질문인데 네. 사실 개업을 하신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경우보다 네. 보수나 처우면에서 네네.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런데 특별한 사명감이나 철학이 없이는 이렇게 오랜 세월 근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떤 소신과 철학이 있어서 건강관리협회에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고 계시나요? 뭐 소신은 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네 항상 저는 예방의학적인 환자가, 많은 관심 많이 그리고 갖고 계시죠. 이렇게 저를 믿고 오시는 분이 제 고객이면서 저 많은 부분이고 저는 그 다른 생활이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직 그 우리 건강관리협회 근무하고 제 환자 관리하고 그다음 방과 후에는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제가 개업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개업했을 때는 그동안의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했었는데 저희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전보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옳은 것 예전에는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걸 교정만 해드리면 됐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알고 오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랑 같이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때로는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방과 후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월들이 5년, 10년 쌓이다 보니까 저희 건강관리협회 제 일은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나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담배는 요즘 안 피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술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야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이제 우리 네. 과장님 같으신 경우는 건강관리협회 건강 지킴이로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보람이다. 뭐 네네. 이렇게 네네. 아주 저 훌륭하신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순덕 본부장님은 사회 참여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분야의 얼굴을 내밀고 또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 건강관리협회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 직간접적으로 물론 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 건강관리협회하고 그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 성향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사회 활동 참여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이렇게 요구가 오면 제가 거의 거부를 하지 않고 예스맨으로 이렇게 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건강관리협회에 있으면서 저희 건강관리협회를 홍보를 하고 저희 모든 시민들이 저희 건강관리협회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하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움직이는 그런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 번째의 그런 그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 참여가 온다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거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순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 다 공통 질문인데요. 주변에 가까운 혹시 가족이라든지 지인들 중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다시 되찾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복귀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있다면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네. 과장님부터 한번. 저야 뭐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는 주로 이제 예방 사업을 주로 하고 검진 사업을 하지만 일부에서도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이라든지 그런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당뇨 환자, 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의사하고 환자 사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뭐 5년, 10년 이렇게 가까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에서 똑같은 혈압약을 다 드시더라 하더라도 저희 협회가 검진센터이기 때문에 그분이 검진에 대한 문턱이 낮습니다. 검진에 대한 문턱이 낮아서 저도 쉽게 권할 수가 있고 그분들도 쉽게 보는 부분이 주위에 다 검진, 여기 저희 건강관리협회에 들어오면 다 주위에 검진하는 분이 계시니까 저의 말을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기에 발견, 특히 암 같은 경우에 조기에 발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를 이제 믿고 따르는 환자분 중에서 저는 잠시 한마디를 흘릴 수 있는 거지만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정기 검진을 해서 조기 위암이 발견이 되어서 내시경 쪽으로 수술하신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위암도 아시겠지만 이제 진행이 되면 개복 수술이라든지 때로는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시경 쪽 수술하시고 지금 이제 추적 관찰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재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어가지고 아주 만족해하시고 저희 그 건강관리협회하고 맺은 인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기억 많죠. 사례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혹시 가족 중에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가족 중에서는 저희 시누이가 그 유방암 초기 해서 2기였거든요. 그런데 유방 한쪽을 절개를 하고 지금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인 중에서는 제가 아시는 그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 한 분이 또 이렇게 대장암 수술 잘 해가지고 조기에 수술하신 거죠. 그분은 이제 양봉을 취미로 하는데 해마다 저한테 맛있는 꿀을 꼭 갖다 주고 계시고 또 한 분은 공단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시다가 퇴임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건강검사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그분도 대장암이 나오셔가지고 치유가 됐는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홍보를 하고 다니세요. 그 두 분이 대전 시내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를 막 홍보를 하고 다니세요. 저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건강관리협회의 그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검진이구만요. 건강 검진. 이제 민간 부분에서 건강 검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 조직이 많이 있어요. 뭐 대전에도 여러 군데 건강 검진 기관이 있는데 그런 그 민간 부분과의 경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뭐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건강관리협회 기관 생존 전략이라고 할까? 네. 뭐 이런 것도 아마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공익 사업도 활발하게 하시고 또 사회 공헌 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근무를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이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은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이나 특징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관 생존 전략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의 그 강점이라고 하면 조직력이 어느 기관 못지않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가 역량 강화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과 주기적으로 메디체크 컨퍼런스를 실시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직원들 간의 학습 공동체를 이렇게 분과별로 마련해서 이렇게 목표제를 주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최다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 팀에게 포상도 주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또 팀장들이 한 23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역량 강화도 실시하고 있고 연수 계획도 수시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어떤 기술 함량과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질적으로 표현하는 거 부분 쪽으로 이제 차별화를 저희가 갖는다면은 나름대로 저희는 건강검진 기관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 그 병의원이 5,509개 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질관리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8개 분야에 참여를 한 기관이 1,209개 기관이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16개 기관 중에서 11개 기관이 S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건강관리협회가 추구하는 질관리에 정말로 최우수 등급을 맞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또 포상도 받고 했는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고객 만족도에 대한 그런 노력을 전 직원들이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고객 만족 우선으로 검진을 단축을 시켜가면서 신속한 검진과 그런 그 사후 관리에 중점적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그런 개인 병의원과의 어떤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인가요? 네, 네. 예. 그럼 이제 문자 그대로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공익지향적인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뭐 이윤을 많이 남긴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 관리 증진 유지를 위해서 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이분들에게 건강 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를 위한 무슨 강의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건 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네, 네. 많은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구상도 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그 원 내에서 상담하는 일이 바빠서 그런 기회가 이제 그 밖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 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저희 그 국립과학관에서 직원분들이 요즘에 뭐 관계되는 감염병 예방 수칙이라든지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더 건강 검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건강 검진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요즘에는 저희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청이 있으면 아니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찾아가는 강의 뭐 이런 거 언제든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요청을 하시면 달려가서 건강 관리에 관한 비법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순덕 본부장님 같은 경우 건강관리협회 오래 근무하셨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이 되는데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올해 3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그럼 연세가 적어도 한 그 플러스 35가 돼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건강관리협회 재직종 뭐 네. 다양한 추억도 있고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강산이 3번 변하고 또 변하고 있는 와중에 예. 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든지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네. 한두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대전에서도 많은 추억이 있지만 제가 35년 동안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제가 홍보과장을 할 무렵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전북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를 저희가 건강검진을 했던 그 시절에 그 진안에 있는 4학년 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백혈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 있고 엄마는 파출부를 다니고 있고 할머니가 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아이를 백혈병 그 WBC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3만 내지 5만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이를
데리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응급실에 이제 저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아이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찍어다가 MBC에다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ARS 그 다음에 길병원 좋은 생각 여기에다가 다 언론 플레이를 다 해서 이제 그 전라북도에 있는 그 저기 학교 교육청에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됐어요. 교직원들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고 MBC에서는 ARS를 돌리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때가 1999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1억 원을 모금을 했었어요. 아마 더 많이 모금을 했을 거예요. 그 지난 그 저기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정 과장 지금 얼마 모집했어요? 얼마 모집됐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추억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그 추억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이 가장 큰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고 그 아이의 지금 현재 근황을 알고 계세요? 이제 그들은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 이유는 네. 그 그 이후에는 지경을 이제 그 교장 또 선생님 다른 일을 하신다. 네. 네. 그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만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아 근황을 들었던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국에 그때 당시에 금연교육 강사, 에이즈 교육 강사를 제가 전라북도를 다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했던 그런 뭐 부분들이 35년이 장구한 역사 속에 개인의 추억 이야기거리도 한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노 과장님, 네네. 노 과장님도 뭐 건강관리협회에서도 근무를 오래 하셨고 또 네.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의료 네. 전문가이시고 건강 전문가이시니까 건강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아까 뭐 기본으로 들어가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그래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뭐 네.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다면 네. 그 항상 그 건강 삶의 중심에는 이제 균형 있는 생활 습관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희 같은 검진 기관을 믿으시면서 이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야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네.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건강 100세를 향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늘 생활 속에서 정기검진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는 대전 시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메르스 사태로 착잡하시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관리 평소에 기본에 충실하시고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유지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충남 본부장 또 의료 상담과장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